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출판사에서 일하는 분들을 모시고 출판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출판 가이드 N년차. 저는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고요. 그 구리에서 출판사 운영하고 있는 구리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그 연남동 근처에 위치한 그 보금과 상황 사무실인데요. 구리에 사는 제가 출세해서 여기까지 와서 좋은 분 모시고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네, 제가 오늘 만난 분은 1995년부터 편집자 생활을 시작했고 최근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출판사를 시작하신 이현주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사람 이현주입니다. 95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정말 올드한데요. 한 3년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오직 엉덩이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온 편집자입니다. 아, 네.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셨는데 네. 무슨 의미예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출판사를 하면은 이름을 뭘 지을까 하는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뭐 하나님 나라 어쩌고 막 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그 중에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굴고 또 어린이도 함께 노는 그 나라. 그래서 그냥 출판계도 뭐 좌우 또 어린이 뭐 어른 다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냥 다 같이 한 목소리 하나님 나라를 좀 표현해내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어봤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대부분 어린이 책 만드냐고 지금 물어봐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어린이 책도 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출판사 시작하실 때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어흥이라고 하시지 그랬냐고. 맞아요. 나중에 어흥 시리즈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후로는 성함보다는 사자와 어린 양님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출판사를 알리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네. 지금 다른 분들은 저를 사자 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사자 양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사자 양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1995년 기독교문사를 시작으로 해서 규장, 홍성사, 아바서원, 복음과 상황을 거쳐서 올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출판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력으로 보면 엄청 화려하신 분이시고요. 오늘 사자와 어린 양님께는 제가 책 한 권 출판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책 한 권 출판사에서 출간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좋은 꿀팁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주제 있는데 뭘 같이 말하면 좋을까 하다가 출판사 오래 있다 보면은 원고가 좋은 원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어떤 원고는 내용이 정말 좋은데 이건 책으로 내기가 힘들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냥 뭐 한두 페이지 써왔으면은 모르는데 A4 용지 100 어떤 때는 200쪽 이렇게 써왔는데도 거절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편집자들이 좋아하는 글쓰기가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집자가 좋아하는 글쓰기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고급 정보입니다, 사실은. 게다가 26년 차. 그런데 그 경력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기독교 출판사를 다 거치신 편집장님께서 소개하는 편집자가 좋아하는 글쓰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편집자가 좋아하는 글쓰기 이런 거는 편집자가 좋아하면 그냥 내고 마는 책이 아니죠. 그 회사의 주력 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원고를 냈는데 그 출판사가 컨택할 뿐만 아니라 주력 도서로 삼는 그런 글쓰기는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네, 주력 도서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어쨌거나 책이 출간이 돼야지 그 다음에 독자들한테 다가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원고가 책이 되어 나올까. 그래서 원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과 책이 되는 글쓰기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책이 되는 글쓰기, 어떤 원고가 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계셨던 홍성사의 예를 들면 홍성사에 계시다 보면 투고 원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많은 원고들 중에서 이렇게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회사는 원고가 안 들어와서 걱정인데 또 어떤 회사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에요. 편집자가 본인의 업무 외에 이제 원고 검토할 시간을 따로 주진 않거든요. 들어오는 대로 읽어보고 하는데 어떤 원고는 정말 딱 읽어보면 이건 원고가 아니다 이러는 원고가 있는데 또 어떤 원고는 정말 하루 종일 이 원고 괜찮은데 하면서도 출간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고가 선택이 되는 원고야 상관없겠지만 이제 원고 거절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고를 투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 원고가 거절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일일이 거절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절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추측을 해야 돼요. 나는 왜 거절당했을까?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 원고는 너무 좋은데 내 원고는 상업성이 없어서 거절을 당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판매 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책은 상품이기 때문에 잘 팔려야 돼요. 근데 편집자가 처음부터 이거 잘 팔리겠다 그러고 결정하는 원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안에 힌트가 있어요. 어떤 원고를 고르는지. 출판계에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좀 이쪽에서 베스트도 많이 내신 분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셔갖고 저한테 원고 고를 때 뭘 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의 주제인 컨셉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고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도 결정을 못하는 건 결국에 이 원고를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 누구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 컨셉이 모호할 때 책 내기가 힘들죠. 네. 맞습니다. 이제 컨셉이라는 오늘의 제일 중요한 단어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편집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원고의 컨셉이겠죠. 많은 분들이 글, 원고 이렇게 하니까는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문장, 글빨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출판사에서는 문장, 글빨 이런 거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컨셉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이제 어떤 글은 정말 글 자체가 좋은 글이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에세이 비슷한 글을 쓰시는데 문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받아 쓰고 싶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지만 결정권이 저한테 100% 있는데도 저랑 책을 해봅시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요걸 어떻게 꿰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컨셉을 어떻게 잡으면 이게 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말씀을 못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예전에는 문학은 문장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실용서는 컨셉이 좋아야 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문학도 다 컨셉을 잡아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이 제일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컨셉이란 게 글쓰기 전에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써놓고 원고를 이제 출판사에 보내오면 그걸 가지고 편집자랑 다른 영업자랑 막 고민하면서 컨셉을 입히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같이 기획을 많이 하잖아요. 기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내용물, 컨텐츠가 있다면 거기에 어떤 컨셉을 입힐까, 이거에 대한 고민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한테 옷장에 옷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컨텐츠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그거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저자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컨텐츠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컨텐츠 안에서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컨셉을 잡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컨텐츠가 있고 컨셉이 있는데, 근데 컨텐츠가 있다고 그게 컨셉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교수쯤 돼야지 책을 냈잖아요. 좀 목사라도 돼야지 책을 냈는데, 부목사님도 요즘엔 책을 내고 평신도도 내고, 또 일반 쪽에서는 요즘에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거는 청년 도배사 이야기거든요. 그 친구한테 도배사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배사가 그분 한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 좀 재미있게 본 책이 무라카미의 티라는 그런 책인데, 티셔츠를 좋아하는 거, 그건 컨텐츠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무라카미 티를
어느 컨셉을 입힌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청년 도배사 이야기도 도배사 이야기는 흔하고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청년이라는 단어를 넣어준 거예요. 저희가 기독교 출판 안에서도 예전에 컨셉이 좀 모호하다 싶으면은 청년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갖고 청년 편지, 뭐 청년 서신, 청년 해갖고 참 많이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셉은 그러니까 내 옷장 중에서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안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거죠. 그러니까 예, 주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키우는데 저한테도 콘텐츠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컨텐츠인데 그 안에서 컨셉을 무엇을 입힐 건가? 어머니랑 되게 친하고 좋아하는 모습의 책을 낼 것인가? 날마다 갈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할 건가? 뭐 그런 고민들. 그래서 컨셉을 잡는다는 거는 내 이야기를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전할 거에 대한 그런 고민 안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셉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셨는데 이제 제가 높아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컨셉만 있으면 안 되죠. 아, 그렇죠. 네. 제가 요번에 이제 뭐 오늘 설명하려고 어떤 책을 딱 구입하려고 하는데 독자 평이 이 책은 제목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컨셉을 강조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없는데 그 컨셉에 억지로 맞추는 그런 원고들 책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진짜 옷장에 옷이 딱 한 벌밖에 없는데 그 옷을 가지고 뭐 오늘 연출을 다 했어요. 그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컨텐츠가 풍부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듬어서 어떤 방향으로 낼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없는 컨텐츠에 억지 컨셉을 입히면 독자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려고 딱 누르다가 독자평을 보고 안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글쓰기는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내가 콘텐츠는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글을 막 쓰고 보는데 근데 그 콘텐츠에 컨셉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컨셉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예, 컨셉을 얼마나 어떻게 정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오늘 영상은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